오늘은 내년 혹은 3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몇 개 골라보았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SKC입니다. 요즘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이 주식시장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며 세간의 관심으로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자료를 현금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주식으로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주식시장에서 SK그룹주 주가에 엄청난 호재 내지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 거버넌스 차원에서 주식으로 위자료를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고,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어떻게 현금화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주가 의결권이 없는 SK우선주가 초미의 관심을 받아 어제 시장에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일과는 별개로 SK그룹 중에서 기업 자체의 전망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 SKC입니다. 보통 이 기업을 동박업체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이 기업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SKC의 반도체 유리기판 업체인 앱솔릭스가 미국이 제정한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7,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전망인데, 이 중 4천만 달러는 올해 안에 수령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반도체 지원 보조금 수령 업체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향후 대규모 라인 증설 시 추가 보조금 신청을 통해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고, 연결 자회사인 ISC도 본격적인 체질 개선과 신사업 확보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1,45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내놓았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조지아주에 있는 앱솔릭스 코빙턴 유리기판 제1공장입니다. 앱솔릭스가 받는 보조금은 총 투자비 3억 달러 중 25% 규모입니다. 제1공장은 최근 완공돼 시운전에 착수했고, 연간 1만 2천 제곱미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양산 시점은 내년 상반기입니다. 앱솔릭스는 연간 생산량 7만 2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제2공장 건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투자금으로 4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C는 2021년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합작사인 앱솔릭스를 설립했습니다. 유리기판은 앱솔릭스가 세계 최초 상업화를 앞두고 있는 제품으로,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기존 반도체 기판과 달리 유리를 원재료로 하여 전력 소비를 기존 기판 대비 30% 이상 줄일 수 있고,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빠릅니다. 차세대 게임 체인저가 될 유리기판에 있어서도 SK는 이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SKC의 주력 사업은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프로필렌 옥사이드 제품을 생산하는 화학사업, 그리고 LCD, 일반 산업재의 부품, 태양전지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등의 필름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여 발빠르게 반도체와 2차전지 섹터에 진출하여 리튬이온 2차전지, 소재인 전지박을 생산하는 동박사업과 더불어 세라믹 파츠, CMP 패드 등을 생산, 판매하는 반도체 소재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까지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 모멘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은 유리기판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앱솔릭스는 이미 단계별 캐파 증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공장까지 완성이 되면 어마어마한 생산량으로 반도체 기판 시장 점유율을 기하급수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쪽 분야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시총 5조에서 향후 20조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이 기업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이 텐베거가 거의 예정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장 초기에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고점을 찍고 나서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이는 실적 부진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신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과 맞물려 들어갑니다. 초기 투자 비용으로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기업의 가치평가가 절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급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유리기판 사업에 대한 전망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글로벌적으로 이 분야에서 이 기업이 제일 앞서가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목이 있는 투자자들은 벌써 이 기업의 사업 전망을 내다보고 주식을 사모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일종의 예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식견을 가져야 합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선두주자가 되었지만 유리기판에 있어서도 SKC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사업 수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업의 현재 주가로 봐서는 대형 우량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중형주 정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예견해보면 대형 우량주로 발돋움할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을 미리 선점해 놓는 것이 중장기 투자자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포지션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시드의 일부를 이 기업에 투자를 해놓았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묵은지가 잘 익었는지 한번 열어볼 생각입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최초 상승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입니다. 또한 엠벨선의 지지를 받으며 21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241선 돌파에 실패합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돌파에 실패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선의 이격이 벌어져 있고 241선의 하락 각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 것입니다.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도 좋은 타점이 됩니다. 엠벨선의 지지를 받으며 21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최초 상승 이후 큰 조정 기간을 거치고 나서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대세 변곡점은 여기라 할 수 있습니다. 241선이 거의 수평 상태입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며 241선 돌파가 나온 자리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이제 상승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눌림이 한번 나옵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이 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뜬 자리입니다. 도지 캔들, 최저 거래량 뒤 양봉. 모두 반전의 신호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이 자리가 일목균형표 기준선과 맞닿는 자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캔들들과 기준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가 이격이 좁아지면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 이 자리가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을 척척 잡아내야 눌림목 매매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최고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고점에서도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여기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은 상승 반전의 신호입니다. 상승 추세 끝에 도지 캔들은 하락 반전의 신호입니다. 도지 캔들만 잘 해석할 줄 알아도 차트 분석에 있어서 중수 정도는 됩니다.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역시 바닥권에서 도지 캔들이 뜹니다. 이 자리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바로 다음 캔들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121선을 유사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역시 눌림목 매매 관점에서 훌륭한 타점입니다. 이제 상승 과정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승 과정에서 매물소와 음봉이 하나가 보입니다. 이 음봉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봉이 장대 양봉의 고점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돌파 매매 관점에서 이 음봉의 종가가 또 하나의 타점이 됩니다. 다음날 어김없이 슈팅이 나옵니다. 돌파 매매를 강의할 때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장대 양봉의 고점을 깨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대 양봉을 보통 기준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정이 나올 때는 이 기준봉의 몸통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보통 이 기준봉의 중간값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봉의 저가까지도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봉의 고가를 깨지 않는다면 조정이 나오지 않고 바로 치고 간다는 신호가 됩니다. 즉, 이 기준봉의 고가가 일종의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돌파 매매를 본격적으로 강의할 때 여러 차트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지발을 찾아보겠습니다. 전고 돌파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애매합니다. 오늘 최고점에서 도지형 캔들이 떴습니다.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6월 4일 새벽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6월 3일까지의 상황입니다. 오늘 상황이 무지 중요합니다. 쌍봉을 찍고 하락세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전고 돌파가 확실하게 나오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도 이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로서 잠옷 결과가 궁금합니다. 제가 중장기 관점이 아니었더라면 어제 종가에 이 종목을 팔고 수익 실현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까지 끌고 갈 생각이라 어제 팔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정이 나오든 더 치고 가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주식을 단기 매매나 스윙 매매 관점에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윙 매매 관점에서는 분명히 매도 타이밍입니다. 딱 보아도 전고 돌파에 힘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잘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눌림이 나올 때 타점을 잡아 진입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10-100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2-3배는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꼭 지켜보아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새벽에 만든 영상입니다. 지금이 오후 2시 40분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의 차트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내일 상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캔들 모양으로 보아 돌파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돌파가 나온다면 더 치고 갈 것이고 여기서 밀린다면 주가가 밑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윙 매매 관점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제가 스윙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자라면 이런 경우 오히려 주가가 밑으로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야 안전한 자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PNT입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장비업체 중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맨 나오세요. 미래에셋증권은 30일 PNT에 대해 해외 대형 고객사로부터 건식 관련 장비를 발주받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6만원에서 8만 4천원으로 올렸다. 투자 의견 매수도 유지했다. 박준서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배터리 장비 섹터 내 최선호주를 유지한다며 글로벌 입지와 기술력을 확인한 만큼 멀티플 비교군을 국내 비교군에서 글로벌 비교군으로 재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국내 셀 고객사 규모의 대형 해외 고객사와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사의 멀티플이 글로벌 평균보다 낮을 이유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기존 SK온양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다른 배터리 장비업체 대비 평가가치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았다. 고객사 증설 유무의 불확실성이 큰 위험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형 해외 고객사와의 거래로 위험이 해소됐고 향후 글로벌 출하 물량이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고 박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이번 발주는 일회성이 아니며 추후 지속적인 공급 계약 체결이 기대된다며 아울러 차기 비즈니스 모델인 LFP 배터리 생산 소재 사업 진출도 시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보고서에 PNT가 해외셀 고객사와 거래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 국내 비교군 대비 글로벌 비교군과의 멀티플 차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며 멀티플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멀티플 상승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가나 자산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PNT는 해외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와의 거래를 시작해 글로벌 입지와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는 국내 시장에만 국한되었던 PNT의 가치를 글로벌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PNT는 IT용 소재, 2차 전지의 음극 및 분리막 소재, 카퍼 등의 코팅 및 슬리터 장비의 제작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소재용 필름 및 전자전기와 소형 및 ESS용 중대형 2차 전지의 분리막 음극 양극 소재, 그리고 회로 소재 및 2차 전지용 극박 등 생산하는 장비 등을 개발 및 생산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2차 전지 전극 공정 제조사 PNT는 세계적인 롤트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롤트롤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보통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그 기업의 내재된 가치를 먼저 따집니다. 내재된 가치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으나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 정보화 시대에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저는 이 회사가 가진 기술력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뉴스 하나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스맨 다시 나오세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도 친환경 차량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중이다. 코로나19 역풍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 위기에도 전기차 시장만큼은 무풍지대이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관련 기업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2003년 엔지니어 출신 김준섭 대표가 설립한 P&T도 그중 한 곳이다. 일본 업체가 국내 시장을 석권한 전극 공정 장비 부분에서 P&T는 국내 기술력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P&T는 2009년 일본 기업들이 장악한 롤트롤 장비 국산화에 성공하며 현재 대한민국 2차 전지 장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우뚝 섰다. P&T는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 분리막 음극 제양극 제전해액 중 분리막 음극 제양극재를 생산하는 필수 장비인 롤트롤 부문 선도 기업이다. 현재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2차 전지 전극 공정 중 믹싱을 제외한 코팅, 롤프레싱, 슬리팅, 노칭기, 코파 파일 등 전 과정의 생산 설비를 수주 제작한다. 롤트롤 기술은 필름 동박 구리오일 등 얇은 소재를 회전 롤에 감으면서 특정 물질을 도포해 새로운 기능까지 갖게 하는 공법이다. 롤과 롤 사이에 알루미늄 또는 동박을 올리고 소재를 도포한 뒤 말려주는 코팅 장비, 코팅된 물질을 롤과 롤 사이에 정확한 압력으로 얇게 펴주는 롤프레스 장비 등이 P&T의 주요 제품이다. P&T의 고난도 기술력이 적용된 코팅 장비 및 롤프레스 장비는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모델로 개발됐다. P&T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50%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고속광폭 등 고속화 설비 제작에 대한 고난도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주도해온 롤트롤 장비를 P&T가 국산화에 성공했다. 김 대표는 그 공로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57회 무역의 날에 2억 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P&T가 롤트롤 장비 분야 선도 기업으로 우뚝 선 데는 30년간 한 우물만 판 김 대표의 뚝심이 있다. 김 대표는 테이프 전지 제작용 슬리터 생산 업체인 소통테크놀로지 기술팀에 근무하며 롤트롤 공정과 장비 노하우를 쌓았다. P&T를 설립하며 국산 장비 개발에 몰두했고 그 결과 2005년 수입 설비였던 프리즘 라인 국산화, 2008년 연성동 박적 층판 FCCL 라인 설비 국산화에 성공하며 연구개발 R&D 역량을 축적했다. 이후 2차 전지, 반도체, 웨이퍼로 산업군을 확대해 나갔다. P&T는 2010년 47회 무역의 날 1,000만 불 수출탑을 받았고 10년 만인 지난해 2억 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P&T는 매출 70% 이상이 2차 전지 사업부에서 발생하지만 소재전자 소재, OLED용 편광필름 등 정밀자동화 제조장비 사업부를 두고 있다. 2차 전지와 비교해 규모는 작지만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구미의 1공장, 2공장, 3공장 등을 보유한 P&T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초 4공장 증설에 착수했다. 4공장이 완공되면 5천억 원 규모의 생산 능력이 추가될 예정이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은 P&T의 성장 동력이다. 김 대표는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시장 변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는 물론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변형 예측,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거점 개발, 홍보 및 연구 개발 등에 힘쓰고 있다. P&T는 2009년 100만 달러를 시작으로 2010년 1000만 달러, 2016년 5천만 달러, 2020년에는 3억 달러까지 수출 실적이 치솟는 등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영업이익만 따져보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5배입니다. 제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동향입니다. 기관 수급 동향입니다. 벌써 아는 놈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이러한 우수한 기업은 중장기 관점에서 반드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저는 SKC의 시드의 일부를 투자하였기에 이 기업에는 아직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두 기업의 성장성을 고려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시드의 일부를 담아두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는 2차 전지 섹터의 부진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기업도 업황 자체의 부진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시황, 업황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 기업을 꾸준히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변명 같지만 동영상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바람에 상승 초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SKC처럼 이 기업도 성장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지금 주가의 2배 내지 3배 정도는 너끈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지론이 상승 초입을 잡자이지만 이렇게 우수한 기업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차트 앞쪽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 돌파 시도가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입니다. 모두 돌파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121선의 하락 각도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41선이 거의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지는 시점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집문서, 땅문서 그리고 이전 상황도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이전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주가가 파동을 그리며 3중 바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높이면서 바닥이 우상향하는 것도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저점을 높이며 우상향하며 파동을 그려낼 때 돌파를 위해 힘을 모으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각수렴도 보입니다.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의 꼭지점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241선과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이 타점이 됩니다. 이제 대세 변곡점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조정이 나오지만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여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랫꼬리로 중요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에서 무조건 타점을 잡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이 자리에서 실패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할 경우에는 반디들이 출현을 멈춘 지점을 찾아도 됩니다. 이후 잘 올라가던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옵니다. 역시 121선을 유사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기준선을 돌파할 때 타점을 잡으면 좋습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급등이 나오고 나서 길고 긴 하락 추세로 이어집니다. 이 시기가 2차 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부진의 시기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초 상승 이후 어김없이 개미털기 구간이 나옵니다. 다시 이 자리가 좋은 타점입니다. 엠벨선의 지지를 받으며 21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기준선도 같이 돌파하고 있습니다. 중요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는 언제나 좋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241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241선이 거의 수평 상태이고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지점입니다. 힘이 응축되어 있지 않아 분명 조정이 나올 것입니다. 121선이 241선을 바짝 따라붙은 상태에서 캔들이 241선 내지 중요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중요 저지바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마 바로 밑에 저지바 혹은 그 밑에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상대적 거래량 기법으로 따져보아도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 발생한 거래량에 조금 못 미칩니다. 매도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조정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추세로 보아서는 큰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스윙 매매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량한 기대주 두 종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심도 있는 종목 공부를 해보시고 여유 자금으로 포트폴리오에 시드의 일부를 담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참, 어제 이야기했던 일명 포항 앞바다 시추 관련주들 모두가 오늘 또다시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이외에도 가스 관련주들과 강관 관련주들이 모두 상한가나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광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거의 모두 신고가 영역에서 고가 놀이를 할 것입니다. 부담 없이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주가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공부하기 딱 좋은 재료들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